지금부터 3개월 안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타로 카드의 메시지를 풀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3개월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1번 고르신 분들, 지금부터 3개월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카드들 읽어봤는데요. 1번 분들은 지금부터 3개월 시간이 진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완즈 1번 카드. 또 다음에는 컵의 시종 카드가 나와가지고 지금 정성을 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힘 카드. 이제 지금부터 끈기를 발휘하게 된다. 이런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3개월간 여러분의 심리에 어떤 일관된 흐름이 보이거든요.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1번 분들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거기에 도전하게 되고 또 그걸 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 시작하는 일은 약간 이론에 대한 공부보다는 실전 경험 이쪽에 더 가까운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1번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먼저 어떤 장비가 있어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은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왠지 이건 하다 보면 더 잘 될 것 같다 이런 도전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여요. 3개월 안에 1번 분들은 어떤 학생이신 분들 경우에는 공부에 도전하게 되고 자격증 준비에 돌입하게 되고 인턴이나 알바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 또 윗사람이랑 면담을 하고 선배나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전공 분야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읽어볼 수 있고요. 회사원이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3개월 안에 새로 업무가 하나 다가올 수 있어요. 거래처를 새로 뚫게 된다거나 이건 제가 해보지 않았던 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또 많은 분들은 3개월 동안 좀 몸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거나 어떤 커리큘럼 안에 확 몰입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창업하게 되거나 투자를 시작하거나 약간 그렇게 몸이 움직이는 도전도 있을 것 같아요. 취미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최소한의 장비나 교재 이 정도로도 준비가 바로 되고 일단 몸이 부딪혀보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도구를 챙기고 장비를 사게 되는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번만에 딱 장비가 점점 시간 지날수록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도전에 있어서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 또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카드에 지금 동전의 왕 카드, 또 가운데는 남성적인 에너지, 도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을 만나게 되고 좀 멘토를 만나는 그런 장면도 보여요. 주변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또 도움 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 이것도 이제 3개월 안에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모든 경험은 어쨌든 내가 직접 나서야 되고 그래야 또 의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둘러보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여러 정보들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온 이 완즈 1번 카드가 이 조만간 여러분에게 다가올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카드에 보시면 어른 사슴이 이제 뿔이 강하게 있는 걸 보면, 뿔이 큰 걸 보면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죠. 이제 이 어른인 이 사슴이 아기를 하나 안고 있는데 지금 안고 있는 자세가 좀 영 불편해 보이거든요. 확 이렇게 아기를 자기 아기처럼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어색하고 불편하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세히 보면 이 아기가 사슴이 아니라 새 같아 보이거든요. 입에 부리가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결국 사슴은 아기 새를 안고 있는데 이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나는 사슴인데 내가 이 새를 어떻게 키우지? 걱정도 하게 될 거고 약간 도저히 감당이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도 들겠죠. 아기가 지금 울고 있는데 사슴은 내가 이 아기 새를 어떻게 달랠까 이렇게 걱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종족인데 그걸 어떻게 키우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도 아기 낳아서 키우는 거 이런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타고난 부모도 아니고 책을 읽고 육아를 접한다고 해도 또 주변에서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막상 아기를 딱 만나서 키울 때 이 아기의 어떤 기질도 다를 거고 성향도 다르고 건강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공통된 정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딱딱 적용되고 그게 어떤 기계처럼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도 뭔가 이 아기는 나랑 종족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이 아기랑 부모의 만남, 어떤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만의 학습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나도 부모로서 성장한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1번 분들은 조만간 뭔가를 배우게 되고 그걸 또 적용하고 적용하면서 다시 배우는 이제 이 행동과 학습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익숙하지 않은 과목에 도전하고 약간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학생분들 모습도 떠오르고요. 약간 신입사원의 마음, 긴장감도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나왔다는 거는 1번 분들이 평소에 다른 부분에서는 좀 활력이 최근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무기력하다, 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기가 하나 탁 던져지면서 새로운 도전이 온다. 이거는 평소에 또 여러분이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일이 하나 주어지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고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미션이 오히려 딱 명확하게 이렇게 주어지면 묵묵히 수행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의 성향 자체에 이렇게 좀 타고난 노하우나 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체계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미션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은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3개월 안에는 뭔가 딱 포인트가 들어와요.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여기 집중해라. 이렇게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부모가 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해본 사람이 없는 것, 또 아무리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더라도 막상 아기가 주어져야만이 육아가 시작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기가 울면 도대체 이 아기 왜 우는 거야? 약간 당황할 수 있죠. 배고파서 우는 건지 잠투정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또 아기가 어떤 소리를 낼 때 그게 아기마다 다르니까 울음소리에도 정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부모가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기가 딱 울면 바로 뭐 때문에 우는지 그 부모는 아는 것 같아요. 결국 3개월 동안 1번 분들은 어떤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또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거꾸로 아기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진짜 너무 편하고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세상살이가 험난하겠죠. 이 부모도 적응해야 되고 아기도 적응해야 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1번 분들도 지금부터 3개월 사이에 어떤 일을 도전하게 되실 때 내가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나 빨리 끝내고 자유를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은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작하는 일이다. 이제 시작이니까 나 지금부터 한동안 꾸준히 해야 한다. 정말 잘 마무리 지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분명한 2가지 차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3개월 안에 있는 도전에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동전의 왕은 지식도 있고 노하우가 있거든요. 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 굉장히 후해요. 그래서 1번 분들께서 내가 이 아기를 보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순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사람한텐 내가 한번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다.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럼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 해줄 것 같다. 이런 사람 떠오르실 거거든요. 또 그때 중요한 내용이 이 염소자리 상현달 카드, 이 카드의 메시지 같아요. 1번 분들한테 조언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성의, 예절 이런 걸 보여야 한다라고 해요.
어차피 여러분의 성향 안에서도 어떤 명확한 주제의 미션이 있을 때,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될 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지시를 잘 따라서 할 수 있는, 어차피 여러분이 초보자의 마음, 어떤 초심자의 마음, 겸손한 자세는 여러분이 타고나신 것 같거든요. 모든 도전은 결국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니까 겸손하게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만의 무언가를 창조해내야겠죠. 두 번째는 진짜 내 경험이 되고 진짜 그게 내 걸로 되려면, 이 아기가 진짜 나의 아기가 되려면 주변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비교한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면 우리가 비교하는 게 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비교하는 거는 내 현실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개미 카드를 보면 이 개미의 협동 상황을 읽어보게 되는데요. 동시에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여럿이 함께 일해야 되는 상황, 나도 나의 어떤 일이 있고 너도 너의 일이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 몫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너는 왜 나보다 덜 하는 것 같지?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결국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더 어려워지고 실제로 나의 목적을 내가 달성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실 때에도 다가가서 왜 나는 저 개미보다 더 고생하고 있죠? 왜 나는 더 쉬운 길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 비교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더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차원으로 조언을 구해보세요.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 같은 건 어차피 평생 내가 풀어가야 되는 숙제 같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실 때에도 이 왜라는 질문, 그렇게 원인으로 질문을 시작하시기보다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방법이나 해결책,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보시면 훨씬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거로 오늘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기가 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보다 아기가 우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해보시면 여러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랑 같죠. 새로운 도전을 하실 때에도 왜 내가 이 도전을 해야 하나요? 나는 왜 실전을 하면서 배워야 되죠? 왜 나는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시작해야 되죠? 왜 나는 도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보다 나는 이 도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도전을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조금 더 가다듬으시면 이 조언 자체가 정말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또 그 조언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모험도 진짜 여러분의 성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을 1번 분들은 정말 터닝포인트로 삼아서 이 새로운 일에 한번 과감하게 달려들어 보세요. 하다 보면 또 될 거다. 내가 직접 하다 보면 나만의 뭔가가 남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주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조언해 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특히 어떤 방법, 또 문제 상황의 해결책, 이쪽에 대해서 조언해 줄 사람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주변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지금부터 3개월 안에 정말 태양이 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태양이 뜬다라는 건 어두움이 끝났다 이런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웠던 과거 여러분 청산하게 되실 거고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두웠던 시간,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전반적인 이미지로는 일단 드디어 끝난다 약간 후련한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또 이거는 내가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앞에 동전의 여왕이랑 또 칼의 왕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래도록 준비했던 거, 아주 살펴봤던 거, 애쓴 거, 특히 살뜰하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대했던 거, 아꼈던 거, 여기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칼의 왕은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의 결정권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지금부터 3개월 안에 이번 분들이 합격의 소식을 보게 된다거나 어떤 커다란 기관, 여기서 긍정적인 통보를 받게 되거나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과거 시험 보던 좀 조선시대 그런 때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과거 시험을 봐서 그래서 붙어야 이제 궁에서 중요한 관직을 받게 되겠죠. 옛날 그때는 신문도 없었고 또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제 각 지방에 시험 공고가 붙게 될 텐데 그 공고를 보고 날짜에 맞춰서 말을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정말 한양으로 모여서 전국의 인재들이 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의 모습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까지도 약간 기출문제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없었을 거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전국에 어떤 선비가 진짜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정말 누가 고전을 다 읽었는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지 경쟁자 누군지 이런 거는 정말 알기 어렵잖아요. 지금과는 다르니까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갈 때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막막할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을 거니까 그 막막한 정도, 그 심경의 정도가 확실히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시험 공고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과거 시험 응시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 이제 내가 한양에 가서 시험 보겠다 약간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미 계시다면 정말 합격 소식이 코앞에 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시험을 3개월 내에 앞두고 계시다면 또 그분들도 역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카드들은 또 어떤 선거에서 당선된다 이런 이미지도 강하거든요.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거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또 가운데는 컵의 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좀 승진운 이런 걸로 해석해도 정말 좋은 카드 배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또 큰 계약을 앞둔 분들 이제 3개월 안에 좀 확정 도장 이런 걸 딱 찍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이 컵의 왕은 인연의 운이나 대인관계 이런 것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쪽에서도 운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흐름을 대인관계에 적용해보면 새로운 곳에서 운이 더 좋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재회나 뭔가 옛날 얘기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과거 경험을 반영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 여기랑 만나서 노하우를 서로 풀어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좀 이런 신선함 이런 걸 더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컵의 기사랑 컵의 1번이 떴는데 약간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새로운 환경이 훨씬 더 행운이 있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그 과거 시험도 생각해보면 내가 오랫동안 저장해 온 지식을 그날 처음으로 나만의 언어로 또 새로운 문제에 풀어내는 그런 모습이 강한데요. 옛날 과거 시험 생각해보면 주로 그 논술형 문제로 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경쟁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지식을 처음 만나는 문제랑 어떤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합격이랑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어떤 경쟁자를 만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인사이트를 가졌는가, 내가 어떤 통찰력을 갖고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 이 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막상 한양에서 경쟁자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진짜 잘해봅시다. 약간 이렇게 말하게 되지 난생 처음 본 사람 깎아내려봤자 나의 합격에 도움이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변 경쟁자 더 신경 쓰고 예민하게 대하는 거 그게 합격이랑은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진짜 멘탈이 누가 강한지 그 시험장에서 보여주는 그 담대함, 문제를 대하는 진심 이런 게 더 강한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 같고요. 또 오늘 백합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성취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성숙했다. 커리어에서 특히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진짜 성숙한 마음은 또 이렇게 백합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은 자세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백합꽃도 지금 꽃이 아래로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백합의 향기를 맡으려면 고개를 아래로 숙여야 돼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서도 초심자의 마음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과거 시험 같은 논술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 풀 때 생각해보면 답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이 나왔는지 그걸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서술형 문제는 내가 진짜 답을 찍은 게 아닙니다.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답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 같다고도 생각되거든요. 이 서술형을 잘 쓰려면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조건을 일단 이해해야 되고, 그 추출한 식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내야 되고, 또 풀이 과정도 나만의 과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처음 본 사람도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증명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설명을 잘한다는 사람은 약간 자기만의 언어로 지식을 이미 내면에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이야기 구조, 이런 것에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술형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흐름이 이번 분들한테 나왔다는 거는 이제 3개월 안에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서술형의 타입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 어떤 면접 상황, 또 발표 상황, 이쪽에 훨씬 더 행운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언어로 풀어간다.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진짜 태양처럼 환한 성과가 있을 거고, 이 얘기를 뭔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차근차근 설득해보자. 이런 팁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실 면접 운과 어떤 설득의 기운, 이런 게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또 적극적으로 자기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나온 완즈의 기사나 컵의 기사나 다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는데 그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차원을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진짜 여러분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분들은 조만간 어떤 선택의 장면도 있을 거예요. 진로에 대한 선택, 계약에 대한 선택, 또 사람에 대한 선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너 어떤 선택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사실 이번 분들은 앞에 동전의 여왕도 있고 칼의 여왕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성향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번 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소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먼저 나 마음에 드는지 물어봐. 약간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게 될 수도 있고, 회사에 취업한다. 이런 장면이라면 마지막 순간에는 약간 회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이제 어차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내가 결국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스스로 꼭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내가 표현하기로 했다면, 그러면 그 설명할 때도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보자. 좀 이런 마음가짐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은 이번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이나 어떤 승진운, 이런 게 강하다고 말하는 만큼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털어놔야 된다. 진심을 표현해라.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발표하는 순간이나 어떤 면접하는 순간, 이 자리는 아주 당차게 나가셔야 되고 자리를 뺏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상대방이 초보자인 것처럼 천천히 겸손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운데 양자리 뉴문 카드는 전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마지막 카드에선 초심자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결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대립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두 가지 이 카드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이 진심일까, 이런 부분 같아요. 3개월 안에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순간, 어떤 선택이나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상황, 내가 원하던 것을 드디어 표현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게 오거든요. 그때 중요한 순간일수록 진심이 통한다,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승진운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리더가 돼서 여러 사람이랑 일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당연히 여러분 소통하는데, 일을 분배하는데 당연히 어려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갈등은 사실 결국 진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도 보이거든요. 과거 시험 볼 때도 진짜 진심을 가진 사람, 문제랑 나랑 정면 승부를 한 사람, 후련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합격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도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내가 태양을 마주할 건데, 내가 태양을 마주할 때 어떤 진심을 가져갈까, 이걸 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기 이제 내가 진짜 오래 기다렸다, 여기 좀 태양이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태양이 3개월 안에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보자, 이렇게 강하게 한 번 더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이 들어왔을 때 태양빛이 눈부시다고 아예 태양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이 기다려온 기회가 있을 때 진심을 다하셔서 아주 당당하게 맞아보시고 그때 진심을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태양의 에너지를 분명히 여러분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일단 균형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3개월 안에 균형이 맞춰진다. 이런 흐름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지러웠던 상황이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고 뭔가 태풍이 불고 있었던 약간 정신없던 상황, 그 장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평화롭다라는 안도감, 이제 진짜 쉴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이제는 좀 나를 돌아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거든요. 오늘 키워드에도 좀 안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하우스 카드, 이 카드에도 이제 소속감을 만끽하는 그런 관계가 생길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완벽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균형이 있고 웰빙이 있고 또 정당한 합이 온다 이런 밸런스 카드도 떴어요. 이제 두 카드를 연결해보면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장면, 이제는 소속감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생기고 보이지 않았던 관계에 애매했던 것이 있는데 새로 정립이 되고 새로운 사랑과 안정감을 찾는다 이런 가능성도 큰데요. 어쩌면 3번 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혹은 상황 안에서 불균형한 게 어딘지는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진짜 균형에 가까운 건지 혹은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계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신 분들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싶다, 이 과목을 잘 해내고 싶은데 또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근데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책 읽고 문제만 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공부 조금 한다고 해서 뭔가 그 과목에 대해서 탁월하게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가 이제는 뭐 취업을 하거나 인턴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은데 이제 그 장면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에 대해 설명해서 어필하는 게 좋을지, 뭐 인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해야 나한테 정말 딱 맞는 방법이어서 내가 진짜 합격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한 상태, 약간 안개 속에 gat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 약간 여러분이 뚜렷하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진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약간 매뉴얼 같은 게 없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답이 없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또 그게 이제 몇몇 분들은 인간관계, 사랑에 대한 고민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원하는 이상향이나 연애 이미지, 내가 바라는 연애 이상향 이런 건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 구체적으로 현실에 정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최근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 뭔가 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뭔가 타이밍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3번 분들의 이미지를 보면 이제 마당이 있는데 담장이 낮게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또 마당에 널뛰기 약간 시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니까 시소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바닥 쪽에 앉아 계신 거죠. 근데 반대편 시소에 아무도 안 타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기울어져 있고 담장이 되게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지금 바닥 쪽에 앉아 있으니까 담장 너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3개월 내에 여러분한테는 이 시소 반대편에 누군가 와서 딱 앉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앉으니까 이제 시소가 균형이 딱 맞춰지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이 바닥에 앉아 있다가 공중에 뜨게 되죠. 살짝 공중 위로 이제 떠 있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담장 너머의 바깥 세상이 어떤지 이제 제대로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바깥엔 이런 세상이 있었네.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소 반대편에 앉은 그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함께 시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생기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3번 분들한테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 인물의 등장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와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오면서 새로운 세상도 보여주고 심지어 그 새로운 세상에는, 그 상황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시소가 진짜 움직일까?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당장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시소가 그냥 내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앉아있는 한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담장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걸 예측하는 건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3개월 안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오고 이제 그 사람이 시소 반대편에 앉으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좀 그런 조합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장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3번 분들은 좀 뉴페이스가 가져다주는 변화 이런 게 강하거든요. 새로운 모임에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여러분 모이면 똑같은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을 만나는데 누군가랑 합석을 한다거나 뭐 건너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런 기운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기운일 때 상대방이 이제 시소 반대편에 타요. 근데 나랑 무게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너무 안 맞으면 다시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3개월 동안은 3번 분들은 이제 한 사람한테 매달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인연의 때는 알 수 없다. 저 사람이 나의 100% 만족스러운 인연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가운데 월드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의 좀 주도적인 의지, 자율성 이런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너무 눈치 보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딱딱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3번 분들은 좀 더 많은 경험과 새로운 경험, 좀 더 많은 주도적인 선택 이런 걸 하셔야 되는 시기에 들어서거든요. 안개가 이제 걷히기 시작하면서 앞에 길이 보여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달 카드에서도 지금 천칭자리 보름달 카드가 떴는데 이제 균형을 잡아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균형 잡으려면 일단 내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월드 카드도 균형 잡고 발레하는 춤추는 모습, 중심이 내 가운데에 딱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원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죠. 아래 칼 10번 카드는 이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과감하게 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암시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 시소에 이제 3개월 안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요. 우리 같이 한번 시소 타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몇 번 같이 타다 보면 무게가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고 상대방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당신이랑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도 협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약간 줄다리기를 여러 명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활용해야 되고 나도 타협해야 되고 너무 고집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소처럼 정말 관계가 딱 1대1일 때는 또 단 한 사람으로서 서로한테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너무 허용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낮은 자세로 대하면 상처를 받아도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상처는 결국 고름이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상처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알아채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심을 딱 잡으시면서 이건 나한테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그게 어떤 게 나머지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어떤 사람은 나랑 진짜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이 상황이 진짜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닌 거를 알기 시작해야 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다음 사람에 대해 기대할 수 있으면서 또 나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이게 아닌 거를 자꾸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잘 참는 나 이걸 새로 만들어두고 그 진짜 내가 아닌 거에 자꾸 정체성을 끼워 맞추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동안 3번 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실 부분은 일단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불균형 상태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관계일 수도 있고 학업이나 금전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물론 그 첫 번째 단계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균형이 맞춰지는지 어떤 부분은 불균형인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건 어쨌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해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게 오히려 좀 신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때는 더 야박하게 평가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이 후한데 또 나한테 칭찬하는 게 좀 부끄럽고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친구라면 내가 그 친구라면 나를 어떻게 말해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친구가 또 나한테 와서 나는 너를 진짜 오래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난 너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디가 불균형인지 좀 빨리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너는 진짜 좋은 점이 많다. 근데 딱 하나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진짜 너 오래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말해주시면서 여러분의 불균형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을 이제 누구랑 같이 균형을 맞춰볼 수 있을까?
대인운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의미 있는 타자, 의미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사람, 그 사람 돌아보면 정말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나의 집에 함께 할 수 있을지, 나의 마음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내가 시소를 타면 담장 밖을 내다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소 놀이까지, 정말 과정까지 즐거운 시간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허공 속에 떠돌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 사람한테도 솔직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한 10명 정도만 필요한데 당신이 진짜 내 시소 짝꿍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당신은 떠나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시소 몇 번 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에서 확고하게 말하겠죠. 미안한데 당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3번 분들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가장 뭔가 아픈 손가락 같았던 부분, 불균형하게 유지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무기력하게 받아들였던 거,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같이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같이 균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3개월 내에 정말 당선이나 합격, 선발, 승진 이런 기운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앞에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심판 카드가 나왔고 또 태양의 기운이 당신을 강하게 내리칠 것이다. 태양 카드까지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카드가 사실 타로 카드에서 합격 기운이 가장 강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운이 앞으로 다음 부분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냥 순간적인 운, 약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운이 될 수 있거든요. 크게 들어오면 크게 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두 카드 다음에 다 자신감이 완전 강한 완전 여망 카드, 또 아래는 진짜 몸이 움직이고 실전에 강한 전차 카드까지 떴고 또 마무리도 컵의 여왕,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말 4번 분들은 거의 알짜배기 카드 다 골라오신 그런 부분처럼 정말 3개월 동안 큰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걸 또 고이게 놔두지 않고 제대로 표현하실 것 같아요. 경쟁률이 좀 높은 시험, 거기에 합격하는 분들, 1등을 정말 거머쥐는 분들,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특히 심판 카드가 워낙 처음부터 이제 고생한 걸 내가 정말 알고 있다. 하늘이 알아서 이제 관의 뚜껑을 열어주는 그런 카드예요. 관 속에 있었던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부활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 카드도 지금 피닉스, 불사조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타서 진짜 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고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니었어. 여러분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이런 흐름은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영업, 사업 이쪽이나 정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운이 제대로 트이게 될 것 같거든요. 금전이 막혔다면 그린라이트가 확실히 들어올 거예요. 부가 오고 명예가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고 그간 노력했던 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되어서 딱 보상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깨를 한참 움츠리고 있었는데 이젠 진짜 활짝 펴게 되고 모두가 이제 여러분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오늘 키워드에는 불꽃놀이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해 뜨기 직전이 진짜 가장 어두웠구나. 여러분이 새삼 실감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진짜 되는구나. 나 되는 주기에 아예 들어섰구나. 대운이 바뀌는구나. 이런 거 실감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약간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외부적인 상황이 서서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를 계속 빼앗고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이게 천천히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런 카드들의 흐름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사람, 나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인연의 때가 끝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흐름에 나타나는 진짜 실제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몸이 점점 덜 피곤해지거든요.
전날 피곤하게 움직였어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개운해지고요. 오래 누워있지 않게 돼요. 어느 날부터는 여러분 서서히 나 요즘 컨디션 좀 괜찮은데? 이렇게 자각하게 되시거든요. 이런 부활 카드의 시작으로 태양을 같이 만났기 때문에 뭔가 몸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뭔가 짜고 매운 거 이런 거 덜 먹게 되고 일단 무의식적으로 야식 같은 게 덜 땡겨요.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천천히 줄이게 되는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내가 며칠째 술 안 마셨는데 나 잊어버렸어요. 약간 이 정도로 컨디션 회복이 확실히 있어요. 일단 3개월 동안 4번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고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 카드 자체가 어떤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두 가지 다 차원의 회복이 있다라는 걸 암시해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부활, 소생 이런 키워드도 있고 워낙에 태양이랑 전차 카드는 다 어떤 육체적인 활력과 비타민 이런 에너지가 강해요. 근데 오늘 키워드에 나비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에 딱딱한 껍질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나비가 되고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하게 돼요. 이 나비 자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재창조 이런 뜻이 있거든요. 왜냐면 애벌레는 원래 땅이나 어떤 잎에 붙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비가 되면 더 이상 땅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날개를 갖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높이가 다르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태양 카드가 왔기 때문에 태양은 원래 어떤 빛도 태양을 대신할 수 없을 정도여서 태양이 온 다음부터는 손전등이 필요가 없고 또 전차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동 자체가 너무 쉬워요. 이제 이런 카드들을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4번분들은 원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좀 힘들고 쉽지 않은데 건강해지니까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실감하게 되실 거거든요. 이 건강도 사람과의 관계랑 연결되기 때문에 3개월 지나면 여러분은 아마 사람들 평가에도 연연하지 않게 돼요. 누구보다 확실히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 어두웠으니까 정말 칠흑같이 깜깜했으니까 불꽃놀이가 환하게 빛나는 이런 이미지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셨던 여러분의 고생은 진짜 앞으로 다가올 빛나는 장면, 약간 환호의 순간 이걸 위해서 어두웠다. 하늘이 철저히 계산해 두었다.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 같거든요. 딱딱한 누에고치 이 안에서 스스로 몸을 아예 숙이고 있었고 웅크리고 있었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게 돼요. 근데 오늘 마지막 카드는 지금 공작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의 빛을 비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작새는 힘이 강할수록 날개를 아주 화려하게 크게 펼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게 주변 공작새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번분들은 좀 꿋꿋하게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시기, 내 주관을 좀 더 강하게 뿌리내려야 하는 시기, 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먼저 세워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태양 카드도 생각해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흔들리면 나머지 행성들은 당연히 궤도를 이탈하거든요. 태양계 전체가 정말 위기에 빠질 거예요. 전차도 생각해보면 전차 끌고 가는 주인이 말을 정말 중심을 잘 잡아서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차가 안전하게 갈 수가 없고 전차가 뒤집어져요. 말한테 아예 운전을 맡길 수도 없고 주변 사람 얘기에 흔들리게 되면 결국 직진하지 못하고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중심을 강하게 잡아줘야 바퀴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카드랑 공작새 카드까지 이렇게 여러분은 정말 3개월 안에 어떤 주인공이 되는 장면, 건강이 회복되고 약간 컨디션도 진짜 좋은 그런 시기가 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기운까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는 중심 잘 잡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중심을 잡아가려면 나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줘야 되고 내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내 에너지가 새지 않거든요. 조만간은 진짜 막혔던 운이 풀어지다 보니까 또 하늘에 축복이 있고 정말 축하받을 정도로 행운이 있는데 근데 당연히 주목받으면 여러분이 더 긴장하게 되고 어떤 부담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피하기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취업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취준생이 이제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는 그런 장면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진짜 이제 어깨 펴고 다녀도 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진짜 정말 그야말로 기다렸던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취준생이 이제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굉장히 어깨가 움츠러들거든요. 왠지 나만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적응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선배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정말 저렇게 1인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는 실수를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당장 어쨌든 입사한 지 몇 달 동안 실수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또 배워야 하는 것도 진짜 많을 거예요. 회사 바깥에서는 너 정말 축하한다. 너 거기 합격했다며?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많은데 막상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얼떨떨하고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약간 외딴 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들어온 다른 신입사원 있으면 당연히 비교도 되겠죠. 고치에서 정말 한동안 혼자 어두움을 겪고 있었던 나비가 있었는데 이제 고치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나비는 아직 어린 나비니까 당연히 날개가 튼튼하지 않을 거거든요. 날아본 적도 없는데 당연히 중간에 자주 쉬기도 해야 돼요. 막 고치 밖을 나왔을 때 처음 비행하는 거. 그때 아마 날개가 가장 약할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나비들을 보면 이제까지 오래도록 날아봤으니까 그 성숙한 나비랑 비교해보면 진짜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나중에 돌아보면 어차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또 그때는 주변 나비랑 비교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근데 왠지 옆에 있는 나비가 더 잘 날면 자꾸 조급해지거든요. 방금 날았던 것보다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다시 도전도 해야 되고 잠깐 쉬면서 전략도 생각해야 되고 오늘만 살 건 아니니까 조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도 없고 뭔가 빨리 큰 성과 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오늘 커피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 카드에는 이제 아드레날린, 동기부여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커피는 카페인이 들었으니까 이제 활력을 딱 주고 이제 뭔가 순간적인 집중을 해야 될 때 그때 진짜 필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수품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막상 커피도 과도하게 마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특히 숙면을 방해해요. 아드레날린도 우리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커리어나 학업이나 사업, 약간 자기개발 이쪽에 여러분한테 활력이 들어오고 확장되는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다시 한번 속도를 점검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혹시 주변 얘기에 휩쓸려서 뭔가 나만의 속도로 가지 못하고 아드레날린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계속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도 내가 진짜 실수하면 안 된다. 나 완벽하게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또 강해질 수 있어요. 이제 이 커피 카드가 그래서 적정 수준의 활력을 유지해야 된다. 삶의 균형 감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는 뭔가가 확장되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이러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또 보이는 성과가 있을 때 우리 또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성장과 확장의 시기에 중심이 없으면 이 현재 순간의 행복은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 자꾸만 미래의 행복을 꿈꾸게 되고 보여지는 성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여기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어떤 기준에 꼭 도달해야 돼. 약간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사원분들은 어떤 운이 트이는 이 시기에 왔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내 중심으로 상황이 움직이고 있다. 중심은 나한테 있다.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나만의 속도도 유지하자. 나만의 행복을 찾자. 이런 결심을 늘 되새기시는 것. 그러면서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이나 어떤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흐름을 잘 타셔서 딴 것보다도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마음. 좀 더 자유롭게 나 실수할 수 있다. 나 지금 처음 날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것마저도 내가 품을 수 있다. 조금 더 단단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지금부터 3개월 사이에 여러분 천천히 어떤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좀 천천히 달라질 것 같아요. 나중에 한참 시간 지나서 여러분 이 시즌을 돌아보셨을 때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내 인생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 만나면서 뭔가 삶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딱 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 삶이 좀 흩어져 있는 퍼즐처럼 그렇게 여겨지셨다면
그 부분에 실마리를 찾게 되실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스케치를 그리게 되시는 거죠. 오늘 키워드에 열쇠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열쇠를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막상 열쇠 구멍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도 열쇠가 없으면 문 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또 앞에는 다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다리가 없으면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헤엄쳐서 가지 않는 한 별로 없어요. 배가 있지 않는 한요. 이 두 카드 다 그래서 이제 해답을 찾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리 카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연합과 동질감, 연결,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누군가랑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죠. 오늘 카드들은 그래서 5번 분들한테 어떤 운명의 비밀을 열게 되는 열쇠가 하나 오는데 그게 사람일 거라는 부분, 어떤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특히 오늘 5번 분들께서 골라오신 카드들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좀 실용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아마 5번 분들 성향 자체가 조금 논리적인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하늘에서 행운이 뚝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겠나.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 카드들은 지금 비현실적인 게 좀 지나친 거는 어차피 당신이 의도적으로 피할 거다. 나는 당신의 본능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열쇠를 주는 것처럼 아예 눈으로 보이게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겠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천천히 알아간다. 이런 메시지가 보이기 때문에 좀 속도가 완만할 거고 특히 서로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서로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시간이 있어요. 적응 시간, 탐색 기간 이런 게 있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절제 카드를 보시면 지금 천사가 병을 2개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양쪽 병에 골고루 물을 나눠 담고 있어요. 2개의 성질이 다른 병을 들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맞추려고 정확히 온도랑 양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아래는 힘 카드가 나와서 사람과 사자가 서로 함께 소통하고 또 컨트롤하는 이 모습, 이 두 카드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아마 5번 분들께서 조만간 알아가게 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일단 다른 점이 유독 보일 거예요. 금과 은이 만나고 사자와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뭔가 배려해야 되고 솔직히 물어보긴 좀 어려운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처음 알아가는 그런 상황에 일단 시간대가 다르다든지 뭔가 이 부분은 안 맞는 거 아닐까?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다든지 취향이 다르다든지 약간 소소하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걸리는데 이런 느낌? 나랑 너무 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의심도 들 수 있고요. 왠지 이거 너무 달라. 그러니까 서로 절대 타협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겁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앞에 2장에 가장 먼저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이랑 상대방 2분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약간 눈치 보게 된다는 걸 말하고요. 서로 배려는 하고 있는데 약간 마음이 어려운,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2분이 과거에 아마 전혀 접점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금과 은이 만나고 사람과 사자가 만나는 거는 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관계고 하나의 목표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가 다른 점이 많은 하지만 참아야 되는 좀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같이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 어색한 공기를 깨야 돼요. 서로 할 말을 해야 되고 할 일을 나눠야 되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회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게 되고 뭔가 큰 기관에 있는 담당자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정말 이 사람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대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은 새로운 교수님이나 선생님, 선배, 내가 뭔가 지도를 받아야 되고 묵묵히 참아야 되고 인생의 멘토를 대하게 되는데 내가 좀 들어야 되는 입장. 근데 또 이 관계가 그냥 그렇게 사무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로맨스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소개팅으로 누구를 만나는데 누군가 연결해줘서 어색하게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뭔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약간 불편한
이제 그런 흐름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내가 처음 알게 되는 사람, 새로 만나는 사람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일단 낯가림을 극복하는 거, 그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어색하고 약간 불편하고 막 감정에 흔들리게 되고 이러면 애지간한 새로운 사람 안 만나고 싶고 새로운 일을 아예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버거운데 쉽게 가고 싶다. 이거 사실 우리 모두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거에 조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절대 커다란 변화는 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새로운 길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5번 분들은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질문 가지시면서 그 어색함을 한번 뚫어보시고 조금 더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한테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열쇠 카드 생각해보면 열쇠를 쥐었을 때 문을 열려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야 되고 이리저리 막 돌려봐야 되잖아요. 열쇠를 넣기 전에는 해보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열쇠 구멍 봤자 또 열쇠 바라본들 그게 진짜 운명의 문에 맞는 열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또 다리를 아예 만들어 놓고 건너지 않았을 때는 다리 너머에 뭐가 있는지 경험할 수 없잖아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 이 개구리 카드가 나왔는데 잡동사니를 치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개구리는 이제 몸의 형태나 색깔이 풀이랑 주변 환경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이 개구리 소리가 안 들리면 막상 개구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개구리를 알아보려면 주변에 있는 잡동사니를 치워야 그 실루엣을 딱 구별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개구리 카드가 말하는 이야기는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낼 때 주변에 있는 개구리 소리랑 상관없이 자기 리듬에 맞춰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 평가, 주변 풀 이런 거를 제쳐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중심, 나의 박자,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조만간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편견이 있거나 혹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헛소문이 먼저 올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어떤 참견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안 주변 사람이 저 사람 좀 별로지 않아? 약간 은연중에 여러분 속을 떠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고정관념에서도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나는 좀 별론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딘데 나는 이쪽 사람이랑은 이제까지 관계가 별로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별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 사람이 전공이 이건데 나는 이런 사람 좀 별론 것 같더라. 어떤 그런 편견이나 혹은 또 외모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죠. 이런 식의 말투를 가진 사람, 이런 말하는 사람 딱 보면 별로야.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편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편견을 내리면 마치 약간 열쇠를 보면서 모양만 보고 이 열쇠 어차피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버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달 카드에서도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블럭들 이런 것들을 치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하나가 안 좋아 보이면 또 안 좋은 점은 금방 찾아요. 이거 봐 내가 별로일 것 같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자꾸 생각이 좁아지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이 확증 편향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실패할 줄 알았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가치관 쪽에 힘을 더 강하게 쓰게 되거든요. 또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도 사실 근육이랑 비슷해서 이 한쪽을 계속 강화하면 그쪽 힘이 더 강해져요. 또 그쪽 힘을 더 자주 쓰게 되죠.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에 어떤 근육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생각에 내가 먹이를 주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나무인 것 같거든요. 그 나무에는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 이쪽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부정적인 가지를 아예 잘라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담당하는 분야가 어떤 염려나 걱정 이런 건데 그 가지를 계속 안쪽 따라가다 보면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 여기가 시작되는 데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발전돼요. 안전에 대한 욕구 자체를 아예 잘라버리면 어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안 죽어. 나는 긍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난 실패할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결국에는 가지 마, 도전하지 마. 이렇게 말하겠죠.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되고 내가 굳이 나서서 약간 연락해야 되거든요. 또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뭔가 안전한 선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죠. 이게 결국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럴 때 가지를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 염려의 가지가 너무 커져서 그런 건지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안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실제로 진짜 겪어보고 내가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할게. 나도 내가 걱정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 자체는 충분히 존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그 스스로의 염려 이걸 잘 달래주시면서 가지를 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열쇠를 너무 보기만 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한번 열쇠를 넣고 정말 열쇠를 돌려봐야겠죠. 이렇게 긍정의 가지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긍정의 가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정의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3번 천천히 내 눈으로 보고 도전해봐도 될까?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돼. 내가 만나봐야 되고 내가 직접 판단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나무를 안심시키는 그러면서 양쪽 가지를 균형 잡히게 만드는 그러면서 동시에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개월 안에 여러분이 낯가림을 극복하셔야 되고 또 주변 사람의 이야기 또 나의 어떤 과거 고정관념 이런 거를 벗어나셔야 되고 스스로 경험과 도전도 격려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진짜 퍼즐 조각 맞춰지는 것 같은 인연 어떤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서 새로운 뭔가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땅을 보게 되고 어떤 행운의 열쇠를 돌려서 운명의 문을 열게 되고 진짜 여러분이 그런 걸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문을 열고 갔더니 이 얘기가 있었구나. 이게 진짜 나의 삶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